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법무법인 대건에서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저한테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사유로 연락이 왔을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영상을 한번 끝까지 봐보시면서 어떤 내용이 있었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테니 영상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며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법무법인 대건 저격당했다 해서 제가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두산 카페에 올라왔던 글을 인용해서 이렇게 뭐 의혹제기 비슷한 그런 영상으로 좀 이렇게 컨셉을 좀 잡았었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법무법인 대건 대표 변호사 한상준 변호사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보면 원본 그대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좀 이렇게 하는 거 없이 그대로 보여드리면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한상준 변호사입니다. 올려주신 영상을 보고 연락을 드리게 됐다. 영상을 내려달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 저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연락하게 되었다. 백두산 카페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동하는 카페임에도, 그쵸, 이만큼 수차례 비방글에도 그냥 묵인하고 넘어갔으나 저희가 휴스텐 무료 소송을 진행한 이후로 지나치게 악의적인 글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인용하신 대마불사의 글도 집단 소송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비방하자의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집단 소송을 진행하면 자금 세탁할 시간을 주느니 실패 확률이 100%라느니, 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가 집단 소송의 경우 피해자가 모집되면 집단으로 접수를 하지만 이미 동종 사건으로 개인 소송을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건의 경우 저희가 사건을 수임하면 대부분 일주일 이내에 접수가 이루어지고 해당 계좌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기 때문에 많은 계좌들이 지급 정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 소송은 1. 수임료 부담이 낮다. 2. 사건 규모가 커져서 수사기관의 관심을 가지고 팀 단위로 사건을 진행하거나 집중 관할이 생겨서 수사가 집중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백두산 카페에 올라온 집단 소송의 단점은 저희로서 납득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인 것이죠. 이상합니다. 왜 휴스텐 무료 소송을 하면은 이렇게 도리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일까요? 백두산 카페 휴스텐 유료 소송을 준비하던 것을 우리가 방해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지만, 그런 추측보다는 법적 조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백두산 대마불사 카페장을 상대로 서초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접수하였고, 게시 금지가 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빠른 시일 내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진짜 좀 심각한 경우가 좀 초래될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진짜 두 군데, 백두산 카페하고 그 다음에 대건, 법무법인 대건하고 이 두 개에 대해서는요, 진짜 되게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변호사 추천을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러면은 솔직히 제가 아는 변호사도 없어요. 인맥도 없고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뭐 유튜버들 해가지고 같이 모임에서 뭐 해달라,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 뭐였습니까? 유일하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정보 전달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봤을 때 두 개를 봤는데,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바로 백두산 카페에서 이렇게 단체 소송식으로 해서 공지사항에 올라있던 그 글과 더불어가지고 법무법인 대건, 이거는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지금은 좀 이미지가 약간은 거시기한 이 호갱 구조대 채널에서 휴스텐 코리아를 다룰 때 이 법무법인 대건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대건, 이 변호사님을 근데 여기 호갱 구조대 채널에서 단순히 본 게 아니라 이전부터 그 변호사 활동을 하시던 그 유튜브 내역이라든지 어디 여러 군데 출연해가지고 봤던 그런 내역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만큼은 좀 더 잘 아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 두 군데 대건만 추천해드린 적이 절대 없습니다. 저는 백두산 카페에 있는 공지사항과 그 다음에 대건,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변호사분들이 계시는데 여러 가지 집단 소송이 있긴 하지만, 솔직히 그런 집단 소송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 검증되지 않았다. 왜? 휴스텐 코리아 자체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변호사를 선임하고 어쩌고 하면서 계속 이상한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중간에 돈 챙기려는 그런 목적이 짙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따로 하지 않았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백두산 카페와 대건 뭐 요 정도는 괜찮겠다, 부담이 없겠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이따가 나오지만 이 대건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초창기에는 대건 자체를 바로 다룰까 하다가 사실 이런 내용이 골마 터지면 제가 그때 좀 다룰까 해가지고 지금에서 이렇게 좀 다루게 됐는데, 좀 더 내용을 보시면 이래요.
자, 고심 끝에 작성한 입장문을 첨부합니다. 이미 보셨을 수도 있지만 안 보셨다면 한번 보시는 것도 참고가 되실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법무법인 대건 공식 입장문이 올라옵니다. 최근에 특정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글에 대한 입장문을 올립니다. 그간 해당 카페에서 법무법인에 대한 비방글이 올라온 것을 여러 번 인지하였으나 서로의 입장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여하는 바가 있기에 표현의 의무를 존중하여 아무런 법적 조치가 없이 넘어갔다. 최근에 문제가 된 글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판단하여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사실 법무법인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한다. 이거 되게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확실히 좀 화가 많이 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동안 제가 보지 못했던 그런 이상적인 것들, 그런 이상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좋은 쪽의 이상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좀 보여져요. 이런 내용만 봤을 때는. 위에서 언급한 네이버 카페 글의 내용에 보면은 개인 소송 실패 확률 99%, 단체 소송 실패 확률 100%, 집단 고소, 집단 소송은 사기꾼이 사기 계좌에 돈을 빼돌릴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제공하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저희 법무법인 대건을 특정 지칭하여 집단 소송에 참여하지 말라는 글이 올라온 사실이 있다. 이는 명예훼손, 업무 방해 행위에 해당하여 네이버 측의 게시 중단 처리가 되었으며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그 다음에 업무 방해 혐의로 차주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라고 이렇게 글이 올라옵니다. 아울러 집단소송은 실패 확률 100%라고 자신있게 언급하였는데 저희 법인에서 진행한 집단소송 사건들 중 참여자 전원 합의에 성공한 케이스를 인증하면 허위사실 적시를 인정하고 사과문 올리실지 묻고 싶습니다. 해당 사건은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었으며 현재까지도 보이스피싱 관련 범단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저희 법인이 진행하신 피해자 분들만 다른 분들에 비해서 1.5배의 합의금을 받은 내용도 인증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까지 썼다면은 엄청난 건데. 자, 또한 저희는 신종 사기 사건에 대한 정보를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 거의 예외 없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올리기 때문에 블로그 유튜브 검색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신 분들, 입금 직전에 저희가 올린 피해 예방 글들 보시고 입금을 안 하게 된 결과 큰 금전적 피해를 면하신 분들도 많다.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의 존립 목적이 사기 피해자들의 정보 공유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카페 존재 자체의 정당성은 당연히 인정하고 존중하나 중립을 지켜야 할 운영자가 특정 법무법인을 지칭하며 정확한 내용에 대한 이해 없이 비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서 형사고소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이렇게 저희 법무법인에서 하는 것도 아닌 점에 비추어 어떠한 특정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정확한 비방의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휴스텐 관련 소송을 위 카페에서 유료로 모집하는 것과 달리 저희 법인이 착수금 없이 진행한 것에 대한 반발로 받아들이고 있다. 해당 소송을 착수금 무료로 진행했던 결정 이후부터 지나치게 적극적인 비방 행위가 이뤄지고 있고 게시 중단 처리된 글에서 댓글을 통하여 지적한 사실도 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건 취약계층 피해자들을 위하여 착수금을 무료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면 공익적인 목적으로 운영하는 카페에서는 저희를 칭찬해야 될 일 아닌가요? 입장문을 올리는 김에 저희 금융팀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들이 진행되는 절차를 포함해서 몇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을 올리니 조금 길더라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다. 자, 금융팀에서는 다음 유형의 사건을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다. 증권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암호화폐 관련 특근법, 자본시장법, 사기, 유사수신 행위 관련 법규 위반 사건, 불법 사금융 관련 대부업법, 이자 제한법 위반 사건, 신종 보이스피싱, 먹튀 사건, 뭐 이런 것들입니다. 금융팀은 위와 같은 유형의 사건들을 단연간 진행해오며 해당 네이버 카페에서 말하는 것들과 다르게 상당히 많은 성공 사례를 가지고 있다. 멀리할 것도 없이 당장 24년 1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의 사건 진행 내용만 살펴보더라도 총 70건이 넘는 합의를 도출해냈고 원금 전체 회복을 한 사건들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원금 이상으로 합의를 완료하고 있다. 합의금, 입금 내역들, 합의금, 현금 수령증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내용 많이 본 글을 통해서 올릴 수 없을 것 같아 별도의 게시글로 작성하여 올리겠다. 금융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정식적인 형사 고소 절차를 통해서 피의자들을 검거하고 형량을 낮추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목적 하에 합의를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계좌에 동결의 실익을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 이후에 본안 소송 확정 그리고 압류 추심을 통해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케이스도 있고 그 외에 대건이 금융사건을 가장 많이 진행하는 법무법인들 중 하나이다 보니 저희 법인으로 모이는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해보면 내부자 고발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경우, 장집이라고 불리는 자금 세탁 총책을 제보를 통해 찾아내서 합의를 도출하는 경우, 합의를 본 피해자들로부터 얻은 또 다른 정보를 제3의 사건을 해결하는 경우, 내부적으로 구축한 인프라를 통해서 법인에서 사건의 피해자들만 단독으로 합의를 도출한 경우도 있었다. 피해 금액 원금 6억 원을 5만 원권 현금으로 각자 합의금으로 수령해 가진 케이스도 있다. 그쵸? 수령해 가신 케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카페에 이런 사실들을 잘 모르고 유포하는 허위 사실과 다르게 법인은 피해 회복과 관련된 많은 노하우와 경험들이 있다. 그래서 수임계약을 체결한다. 그래서 사건을 위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형사고소는 피해 회복의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하다. 형사고소를 해놓으면 뚝딱뚝딱 돈도 다 받아주는 것처럼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량으로 수사를 진행하지만 결국 피의자를 특정하고 검거하는 과정까지의 역할만 한다. 이게 맞아요. 수사기관은 솔직히 그래요. 저도 많이 경험을 해봤지만 이거는 맞고. 자, 대부분 신종 보이스피싱에 가까운 사건들은 성명 불상에 피해자들이 상성까지 한 번에 검거되는 케이스가 상당히 드물다. 그래서 개별적인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합의도 모든 재판마다 건건이 다 들어가야 된다. 피해자분들 개인이 수사 과정에서 사건 진행 내역을 파악하기 쉽지도 않고 어떤 절차를 언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황이 오면 얼마에 합의를 해야 되는지 쉽지가 않고 배상 명령 신청을 통해 아무런 생각 없이 독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절차를 거의 진행하지 않는다. 경험이 많은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뭐 연락을 받지 못해 누락되는 경우는 피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무조건 선임해달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충분한 고민을 해보시고 다른 것도 상담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뭐 저희를 선임해서 100% 해결이 안 되는 사건이라고 하면은 말을 그대로 믿고 사건 진행을 포기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배상 책임을 지실지 의문이다. 그래서 누구도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그쵸.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쨌든 대권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으며 피해자분이 많은 경우에는 피해자분들의 사정을 고려해서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규모에 따라서 피해 금액의 1.1에서 5.5%의 착수금을 받고 사건을 수임을 하고 있고 상한액을 정해서 피해 금액 대비 너무 높은 수임료가 산정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피해 금액이 너무 적어 수임료를 부담하기 어려운 사건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켰으며 피해자분들의 취약 계층이 많은 사건들은 착수금을 아예 받지 않고 진행하는 사건들도 많다. 휴스템은 추후 피해 회복을 하는 경우에 15% 성공 보수만 받기로 진행을 하였다. 자, 그리고 저희 수많은 사건을 진행하면서 모두가 바라는 대로 잘 된 경우도 있고 잘 안 된 경우들도 있다. 피해 원금 전부를 또는 그 이상을 찾은 경우도 있고 극히 일부만을 찾은 경우도 있고 아예 찾지 못한 경우들도 있다. 모든 사건이 의뢰인과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잘 안 되었을 때 의뢰인의 마음을 저희도 잘 알기 때문에 클레임을 받아들이면서도 끝까지 사건을 놓는 경우는 없었다. 3, 4년씩 피해 구제 절차가 계속 진행되는 사건들도 있었고 어쨌든 뭐 이렇게 카페에 대해서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쭉 있고 많은 분들의 구성원을 모두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하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법무부인 대검에서는 이런 입장문을 발표를 했었고요. 저는 이렇게 좀 답장을 했었습니다. 좀 몇 가지 의문이 들어가지고 이런 부분 사실은 저는 그래요. 이게 뭔가 논쟁 관점이라고 한다면은 저 이렇게 그냥 대놓고 전 얘기합니다. 왜냐 이거 솔직히 뭐 숨길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폰지 사기 사건으로 들어오면은 법무법인들 별도로 소개하지 않고 투명하게 이렇게 운영해 주시리라 믿는 법무법인과 백두산 카페에 나온 공지 이 두 곳을 공유를 해요. 저는 진짜 뭐랄까 제가 법무법인 알고 있다면 그 법무법인 소개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저는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도 만약에 누가 문의가 들어오면 그렇다. 근데 대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백두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 나는 몰라요. 알아서 판단을 하시고 한번 여기저기 그리고 요 두 개뿐만 답이 아니라 여기저기 전화하셔가지고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뭐 변호사 삐끼 이런 거 아니고 제가 뭐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백두산 카페에서도 저렇게 글을 적었던 빡쳤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일단은 제가 한 가지 질의는 변호사님께 뭐 질의해 주신 내용을 이렇게 여쭤보고 그리고 뭐 이렇게 영상으로 찍지는 않을 거다 했는데 딱히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이 없어서 제가 입장이 없어가지고 영상을 일단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몇 가지 요약해 설명드리면 전 이렇게 봐요. 자 보시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검 측에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한다. 수임료 변경 관련한 부분인데 이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차수에 따라서 라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으나 이렇다 보니 대검에서 계약서까지도 제가 전인지 후인지 하는 그런 것을 공유받긴 했는데 사실상 이 내용만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공론화할 부분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게 수임료의 뭔가 그 변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게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당시에 휴스텐 코리아 오픈 카톡 방에서 있었던 그런 대화 내용들에 의거해가지고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다른 휴스텐 코리아 방에서도 이런 내용이 약간 논란이 됐었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임료 자체가
처음에는 딱히 드는 게 없어요. 그리고 성공보수 부분, 착수금은 무료인데 성공보수 부분에서 일정 비율을 가져가는 뭐 이런 방식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시작할 때는 뭔가 돈이 딱 들어가는 건 없었다. 뭐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의혹이 좀 있었고, 두 번째, 휴스텐 코리아 외에 뭐 몇 가지 사건들 해가지고 과거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몇몇 인원들은 이것에 대한 불만, 그러니까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았던 사건들을 수임을 했던 피해자분들이겠죠. 그런 거에 대한 불만, 그리고 이것들이 연장되어서 휴스텐 코리아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대건 자체적인 약간의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제기하는 이런 글들, 내용들은 좀 저도 한두 개 정도는 확인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자, 세 번째, 백두산 카페에서의 단체 소송 모집 활동.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의 게시글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몇몇 글들이 있었으니 아마 백두산 카페에서 저런 글들을 쓰고 주장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제가 사실관계 파악을 한 것은 아니다 보니까 뭔가 뭐지? 카페장이 주장하는 변호사 삐끼라는 표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3번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백두산 카페에서 뭐 대건에 대한 뭐 단체 소송을 모집하는 이거를 약간의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해서 뭔가 모집하는 이런 글들이 몇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가령 이런 겁니다. 자, 게시글, 아니 가입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글 2개가 있는데 글 2개, 한두 개 정도가 다 뭡니까? 대건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올리면은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 있겠죠. 뭐 카페장 입장이나 카페장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건 뭐야, 대건 그냥 모집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라고 저는 느껴요. 솔직히 제가 카페장이어도 솔직히 그런 감정 정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글들 보면은 뭐 이렇게 올렸던 글들 뭐 이런 게 몇 개가 있었나 봅니다. 저도 뭐 이렇게 그 백두산 카페에서 직접적으로 그 입장문, 요 이번에 입장문 말고 과거에 다른 내용이 적힌 글을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을 한두 개 정도 본 적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뭐 몇 가지가 이렇게 쭉 나왔는데 뭐 삭제가 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백두산도 백두산 나름대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대건 측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저는 시너지 효과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도리어 백두산 측에서 대건을 욕하는 부분에서는 약간의 의문점이 들기도 해요. 물론 백두산 카페에서 올린 글들이 어느 정도는 전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왜 올렸을까 생각해보면은 반대로 이거에 대해서 뭔가 수임료에 대한 뭐 금액적인 부분이 지원되는 게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고, 근데 일반적으로 특정 카페에서 특정 변호사를 지지한다, 약간 그러면은 물음표가 생길 수는 있어요. 자, 그냥 어쨌든 뭐 이런 걸 다 거두절미하고 저는 그래도 이 영상을 찍더라도 여전히 두 백두산 카페와 그다음 법무부인 대건에 대해서는 항상 좀 응원하는 바예요. 왜? 두 부분 다 공통된 하나된 목적은 어쨌든 이제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위해서 변호사님께 말씀해주신 부분과 더불어서 링크의 내용을 이용하여 영상을 추가적으로 제작할 의향이 있는데, 해당 부분은 귀 법무법인 측에서 판단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제가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영상을 올려야 되는 게 맞다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어쨌든 백두산 카페에 있는 글도 올렸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해야 될 도리가 맞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영상을 올릴 때도 자체적으로 올렸는데, 어쨌든 뭐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건이, 그래서 제가 이제 봤을 때 작은 그런 뭐 영세한 법무법인도 아니고 좀 커요. 크기도 하고. 진짜 크다고 해서 뭐 쫄았다 이건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잘한 건 잘했다, 잘못한 건 잘했다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세 가지 중에 1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유저들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그 실제 저한테 계약서도 한 개가 와 있어요. 계약서 한 개 와 있는데 뭐 이름 이런 게 아니라 양식이 와 있고, 제가 그래서 그거 보고 이거 가지고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이전 계약서, 이후 계약서 보고 같이 비교해서 판단을 해야 될 건데, 제가 얘기를 했을 때 뭐 대건에 맡긴 사람들도 꽤 있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물어보면 답은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그런 걸로 뭐 제보해달라면 충분히 제보 받겠죠. 근데 그런 뭐 대건을 깔라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게 지금 피해자 구제를 위한 거지 뭐 누구를 깔라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대건 입장에서도 뭐 이렇게 법률적인 대응을 한다고 하고, 백두산 입장에서도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뭐 공식 입장은 어떤지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한데, 뭐 어쨌든 이게 법적 공방까지 이루어진다면 과연 누가 좋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백두산 카페가 좋은 것도 없고 대건이 좋은 것도 없고, 그쵸? 서로의 감정 낭비와 약간의 뭐 시간적인 낭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전 이렇게 해서 좀 웬만하면 가급적이면 원만한 방향으로 푸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뭐 어쨌든 그래요. 부럽습니다. 이런 것도 참 할 수 있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다? 이렇게 그냥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달해드리는 그런 유튜버의 능력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법무법인 어디 없나요? 대건에서 혹시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참 보면은 법무법인이 있으면 좀 든든할 것 같아요. 변호사님도 그렇고. 그리고 이 변호사님은 여러분들이 그냥 쳐보면 알아요. 되게 유명하신 변호사님이셔가지고 제가 뭐라고 딱히 할 말이 없어요. 그렇다고 이 변호사님한테 제가 쫄아서 이런 거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솔직히 그런 것도 없어요. 만약에 제가 문제가 있었다면 영상 내려라, 고소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대로 공개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백두산 카페나 뭐 대건이나 거기서 거기가 아니라 어쨌든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있는 존재하는 곳들이라는 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렇게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